순애 씨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골집은 오래전에 정리했어요. 오직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뿐이었지요. 도시에서 혼자 살자니 두렵기도 했고 손자 얼굴 보며 지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해도 행동이 바뀌었고 아들은 회사일 핑계로 대화를 점점 줄였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고 손자의 방은 순애 씨의 방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방마다 온도가 다른 이유를 굳이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순애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본가에 일이 생겼다며 잠시 내려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했지요. 처음엔 그 말이 그렇게 깊은 뜻일 줄 몰랐습니다. 순애 씨는 시골 친구에게 연락해 며칠 묵기로 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날짜를 말했는데도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은 문자 하나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좀 미안해요. 그날부터 순애 씨는 집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망했지만 다시 돌아갈 시골집도 없었기에 그저 캐리어 하나 들고 역 대합실을 떠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고 손끝은 시렸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아이의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았어요. 대합실 구석에서 처음 며칠은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의 눈길이 부담스러웠고 직원의 눈총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밖은 바람이 찼고 주머니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날 누군가 삼각김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말도 없이 건넨 그것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망설이다가 손바닥에 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 글씨 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용기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눈빛 하나에 순애 씨는 이상하게도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길바닥에 앉아 순애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만 외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부산역 대합실 앞 벤치에 앉아있던 순애 씨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더 매서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기 바빴어요. 밤사이 누군가 놓고 간 조그마한 종이컵 안엔 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고 그것만이 그녀의 오늘 하루를 위한 전부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이제는 밥을 사 먹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 돈이면 조금 더 따뜻한 담요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배고픔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나 아직 사람이지. 나 아직 살아있잖아. 잠시 후 누군가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손에 따뜻한 국밥이 담긴 도시락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그것을 순애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어쩌면 이게 무슨 속임수는 아닐까 괜한 의심이 스쳤지만 결국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갈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주 여기 계시더라고요. 많이 추우시죠? 이 근처에 노숙자들 돌보는 센터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하루라도 씻고 주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는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괜찮다면 함께 가보자고 말했지요. 순애 씨는 망설였어요. 수십 년을 가족 안에서만 살다 온 그녀에게 낯선 기관과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도 아팠지만 그 남자의 걸음을 따라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이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한 번은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복지센터는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문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엔 깨끗한 수건과 비누, 빗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순애 씨를 부드럽게 맞이했고 샤워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하는 남의 손길에 의한 배려였어요. 그날 밤 순애 씨는 깨끗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아직 어색했어요. 가족이 없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편히 누워도 되는 건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를 조금 다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순애 씨는 작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낮은 천장 아래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이 겹쳐졌습니다. 복지센터의 하루는 그리 특별할 것 없었지만 순애 씨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낯익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센터가 제공한 중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옷이었지만 한번 빨아진 냄새와 바싹 마른 촉감이 마음까지 정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어색하고 쭈뼛거리던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날 국밥을 건넨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윤기석.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석 씨는 순애 씨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시선도 없었고 과한 동정도 없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처럼 갑작스럽게 거리로 나오신 분들 참 많아요. 대부분 이유는 가족 문제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순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뭔가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녀를 편하게 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기석 씨는 순애 씨를 가볍게 도왔습니다. 식사 배식 봉사 중에는 쟁반을 들어주었고 무릎이 아파할 땐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는 그런 도움에 자주 사양했지만 기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도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힘이에요. 그 말이 순애 씨의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는데 저 젊은 남자가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 어디선가 묻어두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 젊었을 땐 반찬 가게 했어요. 꽤 장사 잘 됐죠. 집안 사정 나아진 것도 그때였고요. 남편도 아들도 그 덕 봤지요. 기석 씨는 놀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척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순애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같았지만 곧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지요. 내 나이에 무슨 가게요. 요즘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부정이라기보단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희망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고춧가루 뒤집어 쓴 손과 반찬통에 담긴 장조림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석 씨는 그날 이후부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례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연락도 잘 못 드리는데 가끔 어르신 보면서 생각나요. 순애 씨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순애 씨는 기석 씨가 건넨 말 한마디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어르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다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울 속 얼굴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다음 장 제4장. 첫걸음 작지만 큰 용기 이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복지센터에서 지낸 지 3주쯤 지났을 무렵 순애 씨는 아침 일찍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창밖은 희끄무레한 안개에 덮여 있었고 거리엔 출근길 사람들 몇몇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처음 부산역에 앉아있던 그날의 추위가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이상한 기분을 자주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삶. 내 것이었던 시간은 그 안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얼굴도 며느리의 말투도 손자의 이름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기석 씨의 목소리, 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하루가 그녀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기석 씨는 웃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자리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지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르신처럼 손맛 좋은 분들이 많아서요. 반찬 만들기부터 포장까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순애 씨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괜한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기석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만든 밑반찬 한 통이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줄 서요. 제가 장담해요. 농담 같았지만 그 말에는 이상하게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자신을 믿는 빛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순애 씨는 그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한단 말인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손이 근질근질했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복지센터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 장갑을 낀 채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손이 조금씩 움직이자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툭툭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뛰었죠. 처음 만든 반찬은 간장 깻잎이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누군가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고 그날 센터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 말에 순애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동스러운 일이었구나 싶었지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기석 씨는 작은 일거리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설거지와 포장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순애 씨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집 주소를 보더니 말했죠. 버스 2번 갈아타면 갈 수 있겠네요. 한번 가볼게요. 그날 저녁 순애 씨는 오래된 목도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강단 있는 모습,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의 자신이 다시 떠오른 듯 했어요. 자신의 첫 발걸음이 어딘가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 그렇게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유난히 밝았던 어느 날 아침, 순애 씨는 어김없이 반찬 가게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 간판도 없이 운영되는 그 가게는 주인 아주머니 혼자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단골은 많았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 찬거리를 사가는 회사원들, 김치 한 포기 사러 오는 할머니들, 그리고 점심 도시락을 주문하는 인근 사무실까지. 그 일상이 익숙해질수록 순애 씨의 손놀림도 바빠졌습니다. 그날 주인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가게 제 손으로 하기엔 벅차서요. 혹시 가게 한쪽 맡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순애 씨는 놀랐습니다. 설거지나 포장 도우미로 도와주던 입장이었는데 반을 책임져 달라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 속에서 낯선 설렘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직감이 속삭였지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기석 씨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는 차분히 듣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손마시면 충분해요. 일단 작게 시작해보시죠. 제가 도울게요. 기석 씨는 자신이 아는 작은 공간을 하나 소개해줬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이던 자리에 주인이 이민을 가며 비워두고 있었죠. 위치는 역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골목이었고 간판도 떨어져 나간 채 방치돼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그 낡은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벽지는 바랬고 바닥은 들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에 닿기만 하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센터와 단체에서 소액으로 도와준 지원금, 그리고 기석 씨가 기꺼이 보증을 선 자금으로 순애 씨는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이네 밥상으로 지었어요. 소박하고 정감 있는 이름.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들릴 이름이었지요.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순애 씨는 손을 꼭 모았습니다. 부디 이 밥 냄새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중년 여성이었고 도시락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날의 반찬은 고등어 조림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깻잎 장아찌.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싸며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짜지 않으면 내일도 오시겠어요? 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맛이면 내일부터 줄 서야겠는걸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따끔하게 붉어졌습니다. 식당이 정식으로 문을 연 지 이틀째,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문을 기웃거렸습니다. 순애 씨는 망설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어요. 돈 없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밥은 배고픈 사람 먼저예요.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한쪽엔 손글씨로 적은 종이가 붙었지요. 무료밥 매일 점심 3그릇. 먼저 오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누군가는 그걸 위선이라 했고 누군가는 순애 씨의 형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때 누군가 밥 한 그릇 줬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는 나눠야죠. 순이네 밥상은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는 밥값 이상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눈빛, 말투, 그리고 정성에 대한 감사였어요. 순애 씨는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조용히 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부엌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손은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희망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새벽은 늘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에 서린 안개를 가르며 순이네 밥상에 불이 켜졌습니다. 작고 낡은 식당이었지만 그곳에서 퍼지는 국 끓는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뒷골목 공원에서 자는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노숙인이었지요. 순애 씨는 말없이 밥과 국을 내어놓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제보다 소금 조금 덜 넣었어요. 속에 부담되지 않게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습니다. 단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러나 항상 그릇은 깨끗이 비워졌어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순애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끼라도 드시고 나면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겠지요. 무료밥 3그릇. 누군가는 그것을 무의미한 동정이라 여겼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생의 빚이었습니다. 자신이 절망의 바닥에서 받은 작은 온기, 그것을 되갚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식당의 한 모퉁이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밤늦게 온 배달기사, 생계를 위해 새벽 시장에 다녀온 아주머니, 그리고 방금 일자리를 잃은 청년까지. 가게는 그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도 가끔 들렀습니다. 그는 식당 한쪽에 앉아 순애 씨가 손수 만든 콩자반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르신, 이 공간이 사람을 숨쉬게 해요. 순애 씨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주는 거지요. 사람 살리는 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말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애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냈으니까요. 이래요. 누군가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잃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으로 하나하나 닦인 테이블,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그리고 한쪽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노숙인. 그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생경했습니다. 한 그릇 먹고 갈래요? 돈은 안 받을게요. 순애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 만에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집이 엄마한테 어울리는 줄 몰랐네요. 순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건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냥 하나의 끝맺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키웠던 시간, 기대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순인의 밥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러나 그곳에선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는 주인장이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매일 같은 자리에 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밥 한 그릇이 그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순인의 밥상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고 식당 앞 간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들까지 생겼지요. 순애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젊은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속삭였어요. 여기야 그 밥집. 기사에 나왔던데. 그날 저녁 기석 씨가 급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 이거 보셨어요?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SNS에 누가 올린 글이 퍼졌대요. 신문에는 골목에서 피어난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순인의 밥상을 소개하는 짧은 기사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애 씨는 앞치마를 입고 국을 뜨고 있었고 그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신문을 넘기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그림자에 갇혀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니요. 놀랍고 또 조심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순인의 밥상의 이야기는 급속히 퍼져나갔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애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음이 고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밥 한 그릇 내드린 것뿐이에요. 그 소박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뉴스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겸손하고 다정했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후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식자재를 보내주었고 어떤 이는 식탁을 기증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던 그 관심은 식당의 작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새로 바꾸고 조명도 교체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게 입구에는 손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무료밥 3그릇.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한 방송에서 순애 씨를 부산역의 엄마 천사라고 소개했을 때 그녀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더 이상 그 이름에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그냥 이 골목에 밥 짓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는 짙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눈물 흘리던 날들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 씨는 기석 씨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은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기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세상을 조금 바꾸셨네요.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다시 걷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을 만큼 부끄럽지 않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별처럼 그녀의 이름 없는 시간들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그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게 유리창엔 김이 서렸고 바닥엔 전기장판이 깔렸어요. 순애 씨는 새벽 5시면 여전히 가장 먼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쌀을 씻고 반찬 재료를 꺼내며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기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춥게 만들 수 있기를. 순인의 밥상은 더 이상 혼자의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였던 한 남자가 식당 청소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동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는 반찬 포장을 함께 했어요. 기석 씨는 주말이면 배달 봉사를 자청했고 동네 고등학생 둘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식당 문을 열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진수 왔니? 미숙이도 왔구나. 춥지 않았어요? 그 이름들은 그녀에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하루를 함께 살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순애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순이 아주머니로 불리는 게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심스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순애 씨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밥부터 먹어요. 배고팠죠?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 한편에서는 진수가 물을 따라주었고 미숙이가 수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순인의 밥상에는 낯선 온기가 맴돌았어요. 과거가 전부였던 인연이 지금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를 마친 뒤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엔 같이 와도 될까요? 순애 씨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내 얼굴 오래 못 봤네요.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젊었던 시절의 사진들. 낡은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도시락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났고 식당 한편에는 따뜻한 편지 쓰기 코너가 생겼습니다. 누구든 편지를 쓰면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주는 방식이었지요. 마음도 밥처럼 나누면 채워진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게 이젠 없어선 안 되는 장소가 됐어요. 혹시 다음 꿈은 없으세요? 순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죠. 나처럼 길 잃은 사람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이름은? 순이의 작은 집 어때요? 기석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참 좋네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았던 과거는 있었지만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미래까지 생긴 것이었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애 씨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오늘도 식당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고 한 사람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순애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힘을 낼 수 있는 맛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온기, 그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